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짓 회귀분석 실습을 RStudio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선 동영상을 통해서 로짓 회귀분석 실습 데이터와 또 실습 문제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습할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employment.csv 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프로젝트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집어넣고 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우리가 read_csv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readr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readr 패키지를 불러오고, 자, 요 employment.csv 요건 좀 길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좀 줄여서 employee라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read_csv 함수를 쓰게 되고, 큰 따옴표 안에 employment.csv 이렇게 파일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물론 요 CSV 파일 자체를 열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열어보지 않고 불러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employee라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ID, result, GPA, test, ranking, self, intern 이렇게 7개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한 1000 OBS니까 케이스는 모두 1000개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검토와 이제 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EDA부터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검토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탐색적 검토를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결칙치를 확인하고 또 빈도도 확인해 보고 변수의 척도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를 좀 바꿔서 변수 척도부터 확인할까요? 결칙치 확인하고 변수 척도 확인하고 또 내용상 범주형 척도 변수에 대해서 빈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칙치를 확인하려면 summary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employee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해 보면, 자, ID, result, GPA, test, ranking, self, intern 7개 변수에 대해서 모두 일단은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평균을 보여줬다는 것은 요 7개 변수의 척도가 아마도 계량형 척도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NA가 있는지인데 7개 변수에 대해서 NA는 하나도 없죠. 따라서 결칙치는 없습니다. 결칙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is.na 안에다가 employee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false, 만약에 결칙치가 있다면 true라는 표현과 함께 개수가 나왔을 건데 7000개, 왜냐하면 1000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7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7000개의 측정값 모두 결칙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범주형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이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범주형 척도로 측정된 변수 같은 변수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dependent variable인 result 1이면 채용이 된 거고 0이면 채용이 안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intern도 그렇죠.
인턴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더미 변수잖아요. 1이면 인턴 경험이 있다, 0이면 없다. 그래서 이 두 변수는 빈도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랭킹, 5점 서열 척도로 측정한 랭킹이라는 변수와 10점 만점에 1점부터 10점까지 우리가 10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는 셀프, 자기소개서 점수도 한번 형식적으로는 명목적으로는 실수형 척도 혹은 정수형 척도, 계량형 척도겠지만 내용상 범주형 척도로 보고 한번 빈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차적으로 테이블 함수를 쓰고 인플로이에 있는 리절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1000명의 지원자 중에 합격자는 574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이번엔 인턴 경험자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인턴을 해본 사람은 562명이네요. 이번엔 대학 서열 점수를 확인해 봅시다. 랭킹. 자, 서열 점수를 보면 5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순위에 위치한 대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4.5점에 해당되는 대학이 한 360개, 한 40% 좀 안 되죠. 그래서 가운데 3점에 해당되는 대학이 가장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1점 조금 대학 서열이 좀 낮은 대학의 빈도가 좀 적지만 나머지는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죠. 특히 2, 3, 4 요 중간에 위치한 대학들 빈도는 아주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다만 1번과 5번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프, 자기소개서 점수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1점은 없네요. 그죠? 2, 3, 4, 5, 6, 7, 8, 9, 10 9개의 범주로 나뉘어졌고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8점이지만 7.8점이 비슷하게 빈도가 많고 만점을 받은 사람들은 1000명 중에 84명이니까 10%가 채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척도부터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원래대로 빈도부터 확인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척도를 확인해 봅시다. 서머리가 아니라 인플로이죠. 예. 인플로이에 대해서 str 함수를 적용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id부터 인턴까지 7개의 변수의 척도가 모두 뉴메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걸 id나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냐. 리절트나 인턴은 범주형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굳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함수 같은 경우는 이걸 척도를 바꿔주게 되면 함수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처리입니다. 전처리.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할 텐데 전처리에서 핵심은 뭡니까? 결칙치가 있다면 결칙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상치가 있다면 이상치를 처리하는 이거가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결칙치는 존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상치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가 디플라이어 패키지니까 일단 디플라이어 패키지는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치를 확인하려면 UL, LL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describe 함수를 쓰게 되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describe 함수를 쓰기 위해서 사이키 패키지를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기술 통계량들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여러 차례 썼죠. 그래서 그 이름을 DESCR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만들어준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앞에서 만들어준 DESCR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쓰진 않죠. 그래서 그냥 덮어 써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describe 함수를 쓰게 되고 employee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employee 들어가게 되면 ID, result, 그다음에 intern은 어때요? ID는 사실 이 번호 숫자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식별용이니까. result는 1형이에요. intern도 1형이에요. 사실 두 개는 더미예요. 더미 변수 형태죠. 그러니까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GPA, 테스트, 랭킹, 셀프 4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기술 통계량을 구해서 그걸 근거로 UL 값, LL 값을 구하고 이상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에 있는 4개의 변수인데 4개의 변수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3, 4, 5, 6에 위치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방식으로 3부터 6번까지 3, 4, 5, 6 4개의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통계량을 구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DESCR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고 GPA, 테스트, 랭킹, 셀프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 통계량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는 뮤테이트 함수를 써서 UL, LL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DESCR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DESCR에서 파이프 연산자 뮤테이트 함수를 쓸 거고요. 디플라이 패키지에 있죠. 자, 새로운 변수값 파생 변수 UL은 min 플러스 3 곱하기 SD가 되는 것이고 LL이라는 새로운 파생 변수는 min 빼기 3 곱하기 SD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것이죠.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DSCR에 UL과 LL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최대값을 보면 4.08인데 첫 번째 GPA죠. GPA의 최대값 4.08은 UL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이상치는 없죠. 위로 벗어나는, 상한을 벗어나는 이상치는 없어요. min은 3.45인데 LL은 3.366862니까 역시 하한을 벗어나는 이상치는 없습니다. GPA를 기준으로는 이상치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 같은 경우도 같은 식으로 보면 맥스와 민이 모두 UL과 LL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학 서열인 랭킹도 1, 5인데 이것이 UL과 LL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자기소개서 점수 셀프는 최소 2, 최대 10인데 역시 10점은 UL보다 작고 2점은 LL보다 크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이상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현재 이상치는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이터 전처리까지 우리가 함께 해보았고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1번 가설 수립. 자, 문제 1번 가설 수립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가설 수립한다고 했습니까? 상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ore.test 함수를 써야 되는데 core.test 함수는 사이키 패키지에 있고 그런데 사이키 패키지는 우리가 이미 라이브러리로 불러왔기 때문에 바로 core.test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어떤 패키지에 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그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로 불러오지 않으면 그 함수가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실제 그 함수가 있는 패키지를 불러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core.t까지 했을 때 자동 완성이 되면 해당되는 사이키 패키지를 지금 라이브러리로 불러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ore.test 함수를 우리가 쓰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종속 변수와 나머지 GPA, 테스트, 랭킹, 셀프 요 네 개 인턴을 뺀 종속 변수와 네 개의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위에 describe 함수 썼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employee에 있는 두 번째 변수인 result부터 여섯 번째 변수까지, 그죠? 여섯 번째 변수 self까지 지정을 해서 이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는 피어슨이고, 그다음에 알파는 뭐 별 문제가 없다면 0.05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use, 우리가 use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페어 간의 측정값이 모두 다 있는 케이스들만 가져다가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를 구했었죠. 그래서 pairwise complete obs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게 됩니다. 자, 뭐 문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척도를 확인했을 때 2번 변수 result부터 6번 변수까지 전부 뉴메릭으로 되어 있죠. 어쨌건 명목상 형식적으로는 뉴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 result가 뭐 범주형 척도가 측정된 변수가 아니냐, 랭킹이나 셀프도 내용상으로는 범주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어쨌건 형태상 모든 변수가 뉴메릭으로 측정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 분석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것은 p-밸류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 p-밸류겠죠. 이 p-밸류. 이 p-밸류가 모두 0이죠. 0. 0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result라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GPA, 테스트, 랭킹, 셀프 모든 4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는 양수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죠. 자, 그러면 4개의 가설은 모두 플러스 인과관계, 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H1은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GPA가 높을수록, 그죠?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 혹은 확률. 뭐 GPA가 높을수록 채용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그죠? 채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물론 종속 변수 값이 되어 있지만 가설을 세울 때는 조금 완화해서 표현을 좀 완화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H2, 3, 4도 수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2는 이번엔 테스트가 높을수록, 테스트라는 것은 필기시험 점수죠. 테스트가 높을수록 역시 채용된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랭킹이죠. 그래서 랭킹. 지원자의 출신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H4는 셀프. 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을수록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모두 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가설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로짓 회기식 수립과 이상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짓 회기식 수립과 이상치 확인. 자, 로짓 회기식은 우리가 이름을 로짓 1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죠? 로짓 1.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LM 함수가 아니라 GLM 함수를 쓸 거예요. GLM 함수도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선형 모형에 쓰게 되는 그런 함수고, 이 함수 안에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은 LM 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종속 변수를 먼저 정의해주고, 그다음에 물결로, 그리고 GPA 플러스 테스트 플러스 랭킹 플러스 셀프,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 줘야 되죠. 데이터 소스는 인플로이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패밀리라는 인자가 있어요. 패밀리는 바이노미알이다. 이렇게 요 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요 패밀리 인자를 표현해 주는 거, 요게 LM 함수와의 차이죠. 이렇게 해줘야만, 바이라는 거는 이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속 변수가 이진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시해 줘야만 여기서 로짓 회기식을 수립하란 말이구나라고 여기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로짓 1이라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냥 우리는 로짓 1을 로짓 회기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정의된 건 사실 리스트 형태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중에 일부는 우리가 또 활용을 할 겁니다. 다시 나와서 일단 로짓 회기식을 수립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치를 확인해 봅시다. 이상치. 자, 이상치를 확인하려면 아웃라이어 테스트 함수를 쓰는데 이것은 카 패키지에 있어요. 카 패키지. 그래서 카 패키지를 실행을 하고요. 아웃라이어 2개가 있는데 요 테스트 대문자로 되어 있는 요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로짓 1 이렇게 지정해주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 자, 여러분들은 요걸 보시면 돼요. 자, 몇 번입니까? 66번이에요. 66번이면 자, 인플로이 들어가면 아이디가 66이 아니라 요 왼쪽에 있는 요 번호가 66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66 번호는 아이디로 치면 아이디가 66이죠. 네. 그래서 요걸 의미하고 그때의 R 스튜던트 값 잔차를, 요 66번 케이스의 잔차를 전체 잔차들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 마이너스 2.50이고 요 값이 t분포를 그린다고 했었죠. 그러면 왼쪽으로 굉장히 멀어진 거죠. 왼쪽으로 멀어진 거고, 그때
구한 값이 p-밸류가 0.01245인데 요때의 p-밸류는 2 곱하기 p-밸류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p-밸류가 0.01225이고 이것이 양측 검정이니까 알파 0.05보다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기 때문에 유의하고 ID가 66인 사례는 이상치로 판정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 설명드릴 때 2 곱하기 p-밸류와 2알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파죠. 양측 검정이니까. 그래서 66번 케이스에 사실은 R 스튜던트 값도 볼 필요가 없고 p-밸류만 보시면 되겠죠. 요 p-밸류는 2 곱하기 p-밸류라고 말씀드렸어요. 66번 케이스에 2 곱하기 p-밸류가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하기 때문에 66번 케이스는 이상치로 판정한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은 뭡니까? 문제 3번은 문제 3 이상치를 제거하고 모형을 그죠? 로짓 회기식을 재수립한 후 재수립 및 그다음에 가설 검정입니다. 자, 이상치를 제거하려면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있는 필터 함수를 쓰면 되겠죠. ID가 66번인 것만 빼고 나머지를 취하라 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새롭게 어사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터 함수를 쓸 거고 우리 이미 디플라이 패키지를 불러왔죠. 필터 함수를 쓸 거고 id라는 변수가 아니다. 뭐가 66이 아닌 것만 필터링해라. 그러면 느낌표 이퀄 이거의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예.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케이스가 하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가보면 자 65 다음에 아이디 번호가 67이 됐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66이 없어진 것을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위에 로짓 1에 대해서 다시 실행을 해줘야 돼요. 다시 그래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다시 실행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는 여기서는 데이터 인플로이 할 때 아이디가 66인 케이스가 포함이 됐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다시 실행했을 때는 아이디 66이 제거된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재정의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 66 제거 후 재수립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검정하는 건데 가설 검정은 서머리 함수를 쓸 거예요. 서머리. 그래서 그냥 다중회귀 분석과 방법이 똑같죠. 함수가 서머리 로짓 1. 그러면 우리가 로짓 1이 리스트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약 정보를. 컨트롤 엔터하면 자 봅시다. 로짓 회귀의 추정치가 이걸 B1, B2, B3, B4라고 합시다. 그러면 B1, B2, B3, B4는 양수로 유의하게 나와야 되죠. 모두 양수예요. 유의성을 봅시다. B1의 경우 2 곱하기 P-밸류가 숫자 2 곱하기 2, 요 자연로그 및 2의 10의 아니죠. 예, 10이죠. 10.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제곱보다도 작은 거니까 사실상 0이죠. 예. 같은 식으로 나머지도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고
여기 랭킹 관련된 B3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P-밸류가 0.000797 어쨌건 알파 0.05보다 작죠. 따라서 B1, B2, B3, B4가 예상대로 플러스로 모두 유의하게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4개의 가설을 모두 채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1부터 B4가 모두 유의한 양수로 추정. 이것은 결국 H1부터 H4 채택이라는 결론을 가설 검정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서머리를 한번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수정된 R스퀘어와 그냥 R스퀘어를 보여줬는데 여기는 널 디비언스와 레지듀얼 디비언스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널이라는 건 정의된 게 없는 그냥 비어있는 빌공자 비어있다는 뜻이죠. 자, 이건 뭐냐면 그냥 변수가 없이 상수로만 구성된 그러한 로짓 회귀식에서의 마이너스 2LL이 1362.60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널 디비언스는 그냥 상수로만 구성된 로짓 회귀식의 마이너스 2LL입니다.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and 여기 레지듀얼 디비언스가 있죠? 레지듀얼 디비언스. 요게 뭐냐면 레지듀얼 디비언스는 요거는 로짓 1 우리가 만든 로짓 1이라는 로짓 회귀식 이것의 마이너스 2L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LL은 값이 작을수록 어때요? 모형 적합도가 높아지는 거죠. 모형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보면 1362에서 669로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통계적 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적 검정 대신 상수 추정치나 로짓 회귀의 수추정치의 유의성을 대신 검토해 준 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면 거의 유의하게 나온 게 거의 없다면 사실은 이 차이 1362.60과 669.96의 차이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굳이 독립변수를 넣어가지고 리절트라는 종속 변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위에서 상수 추정치나 로짓 회귀 수정치가 여러 개가 유의하게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로짓 1 모형이 레지듀얼 디비언스 값이 669.96으로 줄어든 로짓 1 모형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설명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4에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해 봅시다. 문제 4, 모형 적합도. 문제 4, 모형 적합도 확인. 자,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시려면 리소스 실렉션 패키지에 있는 호스램.test 함수와 DESC tools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sudo rsquare 함수를 써야 돼요. 여러분 이 패키지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install.packages로 불러오셔야 되겠죠. 저는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이브러리로 이 패키지들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실렉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컨트롤 엔터로 불러오고 그러면 호스머 림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호스램.test 함수를 써야 됩니다. 호스램.test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를 이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자, 로짓 1 리스트에 들어가 보면 쭉 내려보면 y 값이 있어요. 이 y 값이 뭐냐면
yi 실제 값입니다. yi 실제 값. 요 yi 실제 값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fitted values 있죠. fitted values. 이게 뭐냐면 yi 햇을 통해서 구한 확률 값이에요. 확률 값. 확률값. 그래서 보면 0.998, 0.936, 0.527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fitted values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yi 햇인데 로짓 회귀 분석에서는 yi 햇을 통해서 도출된 우리가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도출된 확률값이다 라는 거고 그것들을 하나씩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로짓 완 리스트에 있는 yi 값과 로짓 완 리스트에 있는 fitted value 이거 자동 완성이 됩니다. 확률값 yi 햇을 통해서 도출된 확률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자,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자, 보세요. 우린 요것만 보면 돼요. p-value가 0.4808입니다. 자, 호스머 림쇼우 테스트에서는 p-value가 유의하지 않아야만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형이 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그래도 설명을 쓸게요. yi는 실제 값, 그다음에 fitted values는 확률값, 그러니까 yi 햇을 통해서 yi 햇을 로짓 밸류라고 했었죠. yi 햇을 통해서 도출된 확률값 이렇게. 그리고 지금 p-value가 0.05보다 크게 나왔죠. p-value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모형 적합도에 문제 없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적합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슈도 알스퀘어를 구해 볼 텐데 슈도 알스퀘어를 구하려면 슈도 알스퀘어 함수를 써야 돼요. 그거는 DSC tools라는 패키지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인스톨 패키지를 통해서 저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그 DSC tools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DSC 또 대문자 T tools 요 패키지입니다. 컨트롤 엔터 하고 나서 여기 보면 sudo 이렇게 하면 sudo alsque어라는 함수가 있죠. 예,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로짓 회귀식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자가 하나 더 있어요. which equal 그다음에 combine 함수로 큰 따옴표 콕스 대문자 스넬 그 다음에 콤마 나겔 컬크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슈도 알스퀘어 중에 콕스 스넬하고 나겔 컬크 요거 두 개의 값을 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요 위치 이하에 있는 요 인자를 지정해 주는 거 요거 잊지 마십시오.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콕스 앤 스넬 알스퀘어 값은 0.5000943 나겔 컬크 알스퀘어 값은 0.672 소수 셋째짜리까지 유수자를 우리가 간주한다면 0.672가 나왔죠. 그러면 알스퀘어 값과 마찬가지로 슈도 알스퀘어 값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래도 0.5를 넘어갔기 때문에 아주 모형 적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을 갑시다. 문제 5번은 새로운 독립변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수립하고 로짓 회기식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인턴 추가에 따른 가설 수립과 그다음에 로짓 회기식 수립. 자, 그러면 인턴은 1, 0 더미 변수죠. 그러나 형태상으로는 그 변수의 척도가 뉴메릭으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따라서 core.test 함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썼던 core.test 함수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 가설까지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붙여놓고 이번엔 인턴을 보면 인턴은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종속변수 리절트부터 끝에 있는 인턴까지 2, 3, 4, 5, 6, 7까지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까지 지정을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새로운 가설 H5만 수립하는 거니까 인턴과 리절트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가 2 곱하기 p-밸류가 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죠. 또한 부호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0.49.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턴 경험이 있을수록 있으면이라고 합시다. 있을수록 좀 이상하죠?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새로운 가설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수립했던 4개의 가설도 뭐 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모두 2 곱하기 p-밸류가 0으로 나왔고 유의하고 역시 여전히 피어슨 상관계수 추정치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어쨌건 앞에서 수립한 H1, 2, 3, 4는 다시 수립하란 말은 없고 H5에 대해서만 새롭게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5개의 가설은 모두 플러스 양의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로짓 회기식 로짓 2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로짓 2. 자, 로짓 2는 로짓 1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짓 1에다가 이거를 로짓 1에다가 요게 지금 GLM 안에 있는 게 로짓 1이죠. 여기다가 플러스 새로운 변수인 인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짓 2를 정의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로짓 2가 만들어졌죠. 여기 형태는 리스트지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로짓 2는 로짓 회기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자, 문제 6번은 일단 이상치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으면 제거해 주고 그렇게 이상치가 제거되면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다시 회기식 로짓 1과 로짓 2를 다시 수립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6번. 문제 6은 이상치 제거 및 로짓 회기식 재수립. 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역시 아웃라이어 테스트 함수를 쓰면 되겠죠? 아웃라이어 테스트 함수. 카 패키지는 이미 실행이 된 거고요. 이번엔 로짓 2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자, 242번째 케이스가
R 스튜던트 값이 마이너스 2.513128이고 그때 2 곱하기 p-밸류가 0.011967로 알파 0.05보다 작죠? 그렇죠? 그럼 요것을 이상치로 판정하고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242는 뭘까요? 여기서 242는 쭉 내려보면 네. 여기 케이스 번호 242가 아니라 요 디폴트로 매겨져 있는 요 숫자 242 요겁니다. 그러면 242번째 케이스는 아이디로 보면 243이라는 것. 요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앞선 문제에서 아이디가 66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한 칸씩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도출된 242는 그죠? 아이디는 243이다. 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상치로 판정하여 제거해야 함. 자, 그러면 이제 필터 함수를 통해서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employee 패키지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employee 패키지에 employee 데이터 프레임을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employee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터 함수 쓰면 되고 id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242가 아니라 243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3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mployee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시 또 하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쭉 내려보면 ID 243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로짓 1과 로짓 2를 새롭게 업데이트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짓 1 이렇게 할까요? 로짓 1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 ID 243을 제거하고 다시 재수립한 거죠. 컨트롤 엔터. 그다음에 로짓 2도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역시 ID 243을 제거한 후에 로짓 2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6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7번을 우리가 풀 텐데, 자, 문제 7번은 그렇다면 인턴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로짓 1보다 로짓 2라는 새로운 회기식이 더 설명력이 좋은 것이냐, 적합도가 높은 것이냐, 이 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7은 인턴 추가 타당성 검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설 검정이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리 함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로짓 1을 해봤었는데 어쨌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요것만 볼 거예요. 레지듀얼 디비언스가 얼마입니까? 레지듀얼 디비언스가 663.97이에요. 자, 이렇게 663.97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리 로짓 2를 한번 해봅시다. 서머리 로짓 2를 실행해 보면 레지듀얼 디비언스가 651.22죠. 그죠? 651.22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레지듀얼 디비언스가 마이너스 2LL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2LL. 그럼 마이너스 2LL이 663.97에서 651.22로 12.75가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2LL은 작아질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줄어든 정도가
의미 있는 변화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량이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2LL의 변화량은 카이제곱 분포를 통해서 그것의 바깥쪽 넓이 P-밸류를 구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LL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로짓 1에 있는 디비언스가 있어요. 디비언스. 요게 레지듀얼 디비언스예요. 여기서 빼기 로짓 2에 있는 디비언스. 요거를 빼줄게요. 자, 계산해 보면 12.7513이죠? 그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디퍼런스라고 정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디퍼런스라는 일종의 변수가 이 값이 12.7513 얼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엑셀에서 어떤 값을 쓸 때 함수 형태로 쓰면 훨씬 더 좋죠. 그 구한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유도의 변화량이 있어요. 자유도. 그러면 로짓 1에 있는 자유도는 df.residual이에요. 요거. 자, 빼기 이번엔 로짓 2에 있는 df.residual. 그러면 두 개의 자유도의 차이입니다. 자유도의 차이.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면 자, 1이 나와요. 1. 자유도의 차이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DOF라는 변수를 이렇게 값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디퍼런스라는 값, DOF라는 값이 나왔죠. 자, 요 디퍼런스가 카이 제곱 값이고 요 DOF가 자유도예요. 카이 제곱 분포도 자유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1일 때 카이 스퀘어 값, 카이 제곱 값이 12.751이라면 그러면 그것에 보면 제가 여기 그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카이 스퀘어 분포가 이렇게 있다면 요 12.751 바깥쪽 넓이 요만큼이 P-밸류가 될 거예요. 자유도가 1일 때 카이 제곱 값이 12.751이라면 그때 그 카이 스퀘어 값 바깥의 넓이 P-밸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자, 그런데 P 카이 스퀘어 PCHISQ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퍼런스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DOF를 지정해 주면 자, 어떤 값이 나오는지 봅시다. 컨트롤 엔터 하면 0.996442가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유도가 DOF 1이고 카이 제곱 값이 디퍼런스일 때 12.751일 때 그때 0부터 그 카이 제곱까지의 누적된 넓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카이 제곱의 바깥쪽 넓이가 아니라 누적된 큰 넓이 값이에요. 우리는 바깥쪽 넓이가 P-밸류죠. 그러면 전체 넓이 합은 1이죠. 그래서 1 빼기 P 카이 스퀘어 함수를 해주면 0.0035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에 어때요? 결국 P-밸류가 0.05보다 작으므로, 그죠? 그러면 유의한 거죠. 유의하고, 유의하단 말이 작단 말이니까 제가 제외하고, 이렇게 작음으로 결국은 인턴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음. 이 말은 로짓 2의 설명력이 더 좋음, 혹은 모형 적합도가 더 좋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P 카이 스퀘어가 아니라 1 빼기, 그 바깥쪽 넓이니까 1 빼기 P 카이 스퀘어 함수를 써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P-밸류가 알파보다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 2LL의 감소량
12.751이 유의한 감소량이고 이를 통해서 인턴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종속 변수인 리절트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가 있겠구나. 모형 2가 모형 1보다 설명력이 더 좋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해 볼 텐데, 이미 서머리 2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이 됐었죠. 로지 2에 대한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었는데, 이때 보시면 자 B1, B2, B3, B4, B5까지 5개의 로짓 회귀의 수정치가 플러스로 나왔어요. 어쨌건 우리는 5개의 양의 인과관계인데 모두 플러스로 나왔죠. 그리고 2 곱하기 P밸류가 모든 경우에 알파보다 작으므로 우리가 5개의 가설을 모두 채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서머리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놓고 이 설명을 각주를 달아 놓을게요. 로짓 2. 자, 실행하고 다시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B1부터 B5까지 모두 유의한 양수로 추정되었으므로 H1부터 H5가 모두 채택.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모형 적합도를 구하는 문제이죠. 뭐에 대해서? 로짓 2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했던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하고 또 결과를 한번 봅시다. 문제 8번은 우리가 리소스 실렉션 패키지는 앞에서 불러왔고 바로 호즈램점 테스트 함수를 쓰는데 로짓 2에 있는 y와 로짓 2에 있는 fitted values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 자, p 밸류가 어떻게 나왔어요? 0.00105이죠. 자, 그래서 p 밸류가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p-밸류가 알파보다 작게 나왔죠. 그래서 모형 적합도의 문제가 약간 있다. 그러니까 모형 적합도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인 유의성을 봤을 때 모형 적합도에 약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버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슈도 R스퀘어 값을 구해보면 로짓 2에 대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슈도 R스퀘어 값은 0.5088916, 0.68374944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지는 않게, 아주 높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낮지 않게 추정이 된 거죠. 그래서 호스머 림쇼 테스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슈도 R스퀘어 값으로 봤을 때는 뭐 이 모형 자체가 아주 떨어지는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히트 레이셔를 구할 텐데 문제 9번에서 야, 히트 레이셔 구하는 게 요 식을 좀 잘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문제 9번 히트 레이셔 구하기. 자, 히트 레이셔를 구하려면 일단 지금 인플로이에는 998개에 대한 뭐가 있냐면 값들이 있죠. 998개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두 개를 제외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출한 모형은 로짓 2예요. 그죠? 로짓 2. 그래서 로짓 2라는 모형을 인플로이 데이터에 적용해 가지고 결과값들을 내올 거예요. 결과값들을. 그러면 자, 보세요. 프리딕트 함수를 쓸 거예요. 프리딕트. 로짓 2. 로짓 2라는
요 로짓 회기식을 new 데이터는 인플로이라고 합시다. 자, 제가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값들이 나왔죠. 그죠? 자, 요게 뭐냐면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에 로짓2 회기식을 적용했을 때,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로짓2가 인플로이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인플로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로짓2를 우리가 추정해서 만들었는데, 요 로짓2를 다시 인플로이에 적용해서 프리딕트 함수로 예측하게 되면 이때 도출된 값이 뭐냐면 여기 지금 콘솔 창에 보이는 값이 뭐냐면 이게 로짓 밸류예요. 로짓 밸류. 로짓 밸류. 로짓 밸류가 뭐예요? 바로 yi 해시 되는 거죠. 예. 로짓 밸류 값을 구한 거예요, 지금. 도출. 그런데 이렇게 도출하지 말고 이거를 저장을 해 줍시다. 저장을. 프리딕션에. 프리딕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줍시다. 프리딕션 맞죠? 자, 컨트롤 엔터 하면 values의 프리딕션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프리딕션. 그럼 프리딕션이 뭐냐면 1번부터 998번까지 로짓 밸류 값을 쫙 보여주는 하나의 열 벡터예요. 컬럼 벡터. 예, 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하나만 이렇게 쫙 하나의 선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걸 열이잖아요, 열. 그래서 열 벡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프리딕션이라는 열 벡터. 그래서 도출하여 프리딕션이라는 열 벡터 생성.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값들을 지금 요건 yi hat 즉 로짓 밸류잖아요. 요거를 확률 값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확률 값. 확률 값이 아니라 0일로 최종 예측치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자, 여러분 이론 설명할 때 제가 드렸지만 로짓 밸류 값은 음수면 확률 값은 0이 로짓 밸류에서는 0.5가 확률 값 0.5가 로짓 밸류에서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률 값이 0.5보다 크면 예측은 1로, 확률 값이 0.5보다 작으면, 더 정확하게는 확률 값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예측을 하고 최종적으로 0.5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하는 거죠. 여기서로 본다면 채용이 되는 걸로,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예측하는 거예요. 컷오프 밸류는 확률을 기준으로 0.5가 됩니다. 자, 그런데 로짓 밸류를 기준으로는 그 컷오프 밸류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즉 음수면 최종 예측을 0으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거나 양수면 최종 예측을 1로 채용이 되는 걸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if else 함수를 써가지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딕션 함수를, 프리딕션 이 변수 값 열 벡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f else 함수를 쓰겠습니다. if else 만약에 기존의 프리딕션 값이 0보다 작으니, 그럼 로짓 밸류 값이 음수니, 그러면 컷오프 밸류 0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예측 값을 바꿔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예측 값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헤드 함수를 써볼까요? 헤드 함수로 프리딕션을 실행해 봅시다. 컨트롤 엔터 하면 값 6개만 보여주는데 1111, 01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값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로짓 밸류를, 제가 주석을 로짓 밸류를 기준값 0을 기준으로 0과 1로 예측, 0과 1 예측치로
전환해 준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한번 이제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애큐러시 값을 통해서 히트 레이셔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쓸 때 우리가 카렛 패키지에 있는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라는 교차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문제 설명할 때 이렇게 교차표 했었죠. 0을 0으로, 0을 1로, 1을 0으로, 1을 1로 예측하는 그 교차표. 그걸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카렛 패키지에 있는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쓸 겁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카렛, 저는 카렛 패키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 없으면 인스톨 패키지스로 저장하고 불러오셔야 되겠죠. 컨트롤 엔터. 자,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있죠. 컨퓨전 매트릭스. 요걸 선택하시고, 자, 지금 0일로 예측한 값이 있죠. 0일로 예측한 값. 그리고 원래 실제 값이 있죠. 원래 실제 값은 인플로이에 있는 리절트가 실제 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값을 먼저 써줍시다. 예측 값은, 자, 원래 실제 값, yi는 인플로이는 리절트고, 이것은 0일로 돼 있죠. 채용이 안 됐다, 됐다. 자, 그것에 대한 예측 값은 프리딕션에 있잖아요. 그래요? 프리딕션. 그래서 프리딕션. 요걸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실행을 해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컨트롤 엔터 하면, 자, 에러가 나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데이터와 레퍼런스는 should be, 반드시 뭐뭐에 대한 factors with the same levels, 범주형 척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same level. 레벨은 뭐예요? 범주형 척도일 때 결과가 나오는 가지수 종류죠. 그러면 리절트 yi는 0, 1 두 개의 레벨이 있죠. 프리딕션 어때요? 0, 1 두 개의 레벨이 있죠. 레벨은 같은데 두 개의 척도가 범주형 척도가 아니에요. 그죠? 단적으로 리절트는 어때요? 뉴메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범주형 척도로 바꿔준 적이 없죠. 예. 그리고 이때 여기서 데이터가 프리딕션이고 레퍼런스가 실제 값입니다. 예. 그래서 좀 주석이 긴데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프리딕션이고 레퍼런스는 바로 요게 앞에 오는 게 데이터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요거를 앞에 오는 게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employee result. 요건 실행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제가 틀렸으면 다시 그때 또 정정하겠습니다. 어쨌건 요것이 레퍼런스가 모두 레벨이 동일한 범주형 척도여야 함. 이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우리 범주형 척도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어떤 함수 쓰면 됩니까? as.fact 함수 쓰면 되겠죠. 그래서 employee에 있는 result는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as.fact 함수로. 그래서 복사하고 붙여넣고 컨트롤 엔터 하면 리절트 변수의 척도가 범주형 척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같은 식으로 그냥 프리딕션, 프리딕션도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as.factor 프리딕션. 이렇게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둘 다 범주형 척도로 변경.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다시 이제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 하면 결과가 나왔죠?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려볼게요. 자, 올려보면 요게 지금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가 되는 컴퓨전 매트릭스인 거예요. 컴퓨전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딕션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죠. 프리딕션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는데 요 프리딕션이 여기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값이 프리딕션 값하고 비교했을 때 요 대각선 346, 493 요 대각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각선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각선이 결국은 0을 0으로 1을 1로 예측한 거죠. 제대로 예측한 거죠. 그래서 전체가 998인데 998분의 346 더하기 493 하면은 얼마입니까? 839인가요? 839? 그러면 그 값이 0.8407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큐러시 0.8407 이게 바로 히트 레이셔가 되는 겁니다. 요 나머지 여기 보면 뭐 카파값, 스페시피시티, 센서티비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요 제일 위에 나오는 액큐러시 값만 보시면 요게 히트 레이셔고 요것은 전체 개수 중에 0을 0으로 1을 1로 제대로 예측한 예측 정확도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히트 레이셔까지 구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예측하기. 자, 그러면 문제 10번 예측하려면 이 예측 대상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C1001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데이터 점 프레임 함수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변수명이 일치해야 돼요. 뭐와? 인플로이와. 그래서 ID 변수는 1001 쉼표 GPA 대문자로 써줘야 되죠. 이것은 3.58 이거는 PPT 파일에 있는 그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표로 주어진 값들을 제가 입력하는 겁니다. 임의의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 변수 값은 110점인 응시자고 랭킹 값은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셀프 값은 9였었고요. 마지막으로 인턴 값은 1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C1001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행벡터로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수명이 인플로이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는 변수명이 인플로이와 일치해야 함. 이렇게 일치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척도도 일치해야 돼요. 척도도. 근데 지금 척도가 이거 해보면 str C1001 해보면 전부 뉴메릭이죠. 근데 str 인플로이로 해보면 어때요? 전부 뉴메릭인데 리절트만 팩터죠. 근데 이 C1001은 리절트란 변수는 없죠. 이걸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보면 뉴메릭 다 뉴메릭이죠. 그래서 척도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함. 자, 그러면 이제 요 함수를 쓸 거예요. 프리딕트 함수. 우리 프리딕트 함수 한번 썼었잖아요. 그죠? 위에서 요 프리딕트 함수. 요걸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 함수를 쓸 거고요. 자, 로짓2 모델을 어디에 적용해요? C1001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한 값이 뭐가 나와요? 위에서 보면 로짓 밸류가 나온다고 했었죠? 로짓 밸류. 그러면 실행을 해봅시다. 컨트롤 엔터 하면 로짓 밸류가 얼마로 나왔어요? 로짓 밸류가 마이너스 0.250으로 나왔어요. 이므로 자, 로짓 밸류는 컷오프 밸류가 얼마예요? 0이죠. 0보다 작은 음수면 0으로 예측한다 그랬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예측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으로 0, 즉 채용 안됨으로 예측.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다면 이 응시자는 채용이 어렵겠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10번째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에서는 employment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로짓 회기식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모형 적합도도 확인하고 가설도 검증하고 다양한 실습을 함께 진행해 봤고, 특히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히트 레이셔를 구할 때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 썼던 거나 프리딕트 함수 썼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이 함수들은 많이 또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짓 회기식 실습 동영상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